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론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거 같이 가져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는 259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259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인데 그게 포트폴리오인지 모르는 거야. 주식에서 주로 많이 얘기 나오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뭐다? 분산 투자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은 많이 떨어졌지만 금값은 엄청 올랐죠. 요거 두 개를 같이 산다면 손해가 줄어들었겠죠. 이런 것들처럼 뭐다?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위험을 제거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여기 하나 별표해 주세요. 여기 하나만 별표 하나만 해 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무엇을 제거한다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고. 그래서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간단히 볼게요. 자, 그래서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위험을 줄인다? 정확히 말하면 비체계적 위험인 불필요한 위험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는 총 위험 혹은 포트폴리오 위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봐. 우리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위험에는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위험에는 총 죄송합니다. 위험에는 총 세 종류가 나와요. 자, 위험 3종이 나오는데 투자론에서 위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투자론에서 위험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첫 번째 위험은 투자의 위험이었어요. 투자의 위험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은 내용 안에 세 가지로 다시 나뉘어요. 뭐가 있었죠? 무슨 위치? 시운 위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는요.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적 위험이에요. 그렇죠?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돈 빌리고 돈 못 갚는 걸 얘기하겠죠. 됐죠? 세 번째는 법률적 위험입니다.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 바꾸는 거죠. 내가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갑자기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개발 못하니까는 큰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법률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인플레이션 위험은 이거는 쉽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니까는 내가 작년에 받던 50만 원 올해도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의 가치는 작년보다 못하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 뭐였죠?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었습니다. 혹시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깊은 것들이 안 떠오르신 분들은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금융적 위험은 언제 생기는 거죠? 채무 이행 불이행. 채무 불이행할 때 생기는 위험이고요. 법률적 위험은 누가?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라고 하시면 되겠고, 인플레이션 위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니까는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은 무슨 금리 선호합니까?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되고, 대출자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돼요. 요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출자는 뭐?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된다. 언제?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기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은행은 변동금리 통해서 금리를 바꿔가면서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위험을 떠넘기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유동성 위험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환금성,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뭐다? 낮은 환금성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투자 위험은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금, 법인유 아시겠죠? 투자의 위험은 사금, 법인유였습니다. 지난주에 종로에 가서 반지를 맞추는데 금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다 참았어요. 와이프는 알고 있거든요. 사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빠 진정해. 그래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사금, 법인유 이러면서 그거 왜 닦으시면서 이렇게 금가루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다시 쓰는 거 알아요? 네, 그 사금이잖아요. 사금 했는데 가만히 네 이렇게 썼죠. 아시겠죠? 학개론에 미친 자는 이렇게 됩니다. 다 학개론으로 보여요. 저는 아시겠죠? 이거 가능 총소득으로 보여요. 공실 및 불량 부채고요. 유효 총소득이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웃으시는 분들 뭔 말인지 아는 거지. 혹시나 웃지 못하셨다면 웃게 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총위험이에요. 자, 총위험은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체계적 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체계적 위험이죠. 요거는 이자율이나 혹은 경기 변동 같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총재님이 최근에 금리 0.2%를 떨어뜨렸어요.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내가 분산 투자하더라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줄일 수도 없다, 피할 수 없다,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보세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죠. 얘는 줄일 수 있는 위험으로서 영업경비의 변동이나 내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거용 부동산에 몰빵했어요. 아파트만 30채 갖고 있는 거지. 주거용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모든 위험을 다 따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5개, 상업용 부동산 5개, 공장 5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주거용 경기가 안 좋으면 상업용으로 넘어오고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학교 앞에서 원룸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방학 시즌 되면은 공실이 많이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분산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앞에 공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다른 데다 막 땅도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라고만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뒤에 가서 할 건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한번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개발의 위험이에요. 개발의 위험. 이건 개발에서 할 건데 요거 알고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의 위험은 3가지로 나뉩니다. 잠시만요. 개발의 위험. 자, 부동산 개발하다 보면은 시비 걸려요. 무슨 시비 걸려요? 법적으로 시비 걸리죠. 그래서 법 시비. 이건 뒤에서 할 거니까 나중에 할게요. 법 시비 걸린다. 이게 뭐다? 개발의 위험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개론에서 위험이라는 글자가 딱 보이면 문제는 무조건 요 3파트에서만 나와요. 아시겠죠? 투자의 위험이 되든 총위험이 되든 개발의 위험이 되든. 그래서 우리 투자의 위험과 총위험은 투자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자론에서 위험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투자의 위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4개 나오고 다른 관계 나오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진도는 이제 총위험이죠? 요거 보셔야 돼요. 자, 총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안정된 결합편을 얻는데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는 이자율이나 경기 변동이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은 방금 얘기했죠? 분산 투자 하는 거. 아파트도 사고, 상가 건물도 사고, 공장도 사고, 토지도 사고, 경매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뭐 한번 이해해 봅시다.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체계예요, 비체계예요?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뭐다? 비체계적 위험은 구성 자산수가 늘어날수록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주거에 몰빵했어. 위험 못 줄이죠? 상업용에 투자했어. 위험 좀 줄어들죠? 공장에 투자했어. 더 줄어들겠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나는 금 살 거예요. 나는 가상화폐 투자할 거예요? 맞죠? 난 해외 주식 할 거예요. 등등등. 그래서 구성 자산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무엇이다? 비체계적 위험도 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론적인 것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오세요. 그리고 여기다 별표. 별표를 하시고 옆에다가 계산 문제라고 써주세요. 얘는 잘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요? 곱하고 더한다. 똑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계산 문제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 문제나 똑같이 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곱하고 더한다.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곱하고 더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세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얘도. 아시겠죠? 25회에 딱 한 번 물어봤어요. 대부분 다 기대 수익률 문제로 나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쪽 오세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기출 지문이었고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한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뭐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하면 체크.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산술평균 아니다라는 거. 산술평균 아니다. 산술평균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투자 비중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이해돼요? 내가 개별 자산 투자 비중이 주거용에 높은지 혹은 그러니까 똑같은 100억이라도 주거용에 많이 넣을지 상업용에 많이 넣을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당연히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왜? 가중평균 하니까. 넘어오시오. 요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쉬운 계산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다 곱하기 나와 있어요. 곱하고 더한다. 자, 요거는 기출문제는 됐고. 자, 효과, 요거 봅시다.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이쪽 보세요. 상관계수, 여기에 별표. 상관계수, 3번, 4번의 별표. 요거만 해주세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다. 알겠다.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부동산은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이냐? 서울에는 아파트를 사고 지방에는 중심지에 상가를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뭐다? 지역별로, 유형별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상관계수는 체크하시고, 뭐다? 수익률 변동의 유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체크해 주세요. 상관계수는 유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체크해 주세요. 상관계수는 유사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상관계수 볼 겁니다. 상관계수.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상관계수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가지? 4가지. 글자 몇 개? 4개잖아요. 4음절이잖아. 맞죠? 상관계수 몇 개? 4가지 구성되어 있어요. 어려운 게 없나?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상관계수가 아까 수익률 변동의 유사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몰빵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뭐다? 몰빵했다라는 소리예요.
효과 있어요? 효과 없어요? 효과 없죠. 맞죠? 효과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한 가지에 몰빵했으니까는 분산 투자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되셨나요? 그냥 한 개만 산 거야. 난 뭐만 샀다? 난 삼성전자만 샀다. 이게 끝이에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삼성전자만 샀다.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죠 지금? 자, 두 번째는 유사하긴 한데 플러스는 아닌 거야. 뭐 0.5, 0.3, 0.2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양수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아까 얘는 삼성전자 몰빵했죠. 효과 있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삼성전자 몰빵하기 부담스러우니까 SK 하이닉스 하나 더 사는 거야. 한미 반도체 하나 더 사는 거야. 그래서 뭐다? 같은 섹터의 기회를 사는 거지. 분산 투자했는데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는 커요, 작아요? 작겠죠. 왜? 어차피 뭐 시총이 더 작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시총이 더 작으면 더 변동성이 클 거고 시총이 더 크면 변동성이 더 작을 텐데, 그쵸? 삼성전자 몰빵 말고 이거 뭐다? 나눠 담은 거긴 한데 뭐다? 비슷한 것들끼리 나눠 담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다? 한 곳에 투자한 거고, 그렇죠? 얘는 뭐다? 포트폴리오 했는데 뭐다? 유사한 것들끼리 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다? 삼성전자도 사고 SK 하이닉스도 사고 이런 것들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역시 효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서로 다른 걸 산 거예요. 뭘 했냐? 삼성전자 사고 뭐 했어요? 예금을 든 거예요. 예금을. 오케이? 왜? 주식의 변동성이 크면 손실이 심하니까는 나는 뭐다? 확정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예금에 투자한 거지. 유사한 거예요? 반대로 투자한 거예요? 반대로 투자한 거죠. 그래서 뭐다? 반대로 투자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효과 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자, 추가를 할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플러스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죠? 왜 없어요? 한 곳에다가만 몰빵 투자했으니까는. 그쵸? 근데 보세요. 플러스는 효과가 있죠? 근데 유사한 섹터에서 산 거죠?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요? 작아요? 작겠지, 당연히. 효과가 작다. 효과가 있지만, 뭐라고? 효과가 작다. 왜? 유사한 방향에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봐봐.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커요? 효과가 있는데, 뭐다? 다른 방향이니까. 효과가 뭐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 효과가 최대다. 라는 말은, 내가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까지? 0까지 줄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쪽 와보세요. 요거 포트폴리오 상관계수죠? 맞죠? 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많아요. 투자론이 제일 바빠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보세요. 3, 4 포트폴리오예요. 왼손 한번 꺼내봐 주세요.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다 나가는데. 그쵸?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니야. 봐보세요. 3, 4 포트폴리오. 엄청나게 적으세요. 요거 3개 붙이시고. 요거 위에 떼시고. 3, 4 포트폴리오. 룰라 몰라요, 룰라? 알잖아. 아끼려고, 널 아끼려고 내게 굳이 말을 안 하고 날 떠났던가? 날 떠났던가?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3, 4 하시면 돼요. 맞죠? 됐죠? 플러스 1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작아요. 맞죠?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효과가 크다.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최대가 된다. 아시겠죠? 맞춰주세요. 약속해줘. 아시겠죠?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집에 3, 4 포트폴리오 이러면서 효과 있고 효과 없고. 아시겠죠? 3, 4 포트폴리오. 효과 있고 효과 없고. 됐죠? 효과 없죠? 효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효과가 작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안 했던 사람도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이게 3, 4 포트폴리오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1인지 몰라. 효과가 없다는 걸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떼야 돼요. 이렇게. 효과 있는 거 3개, 효과 없는 거 1개. 효과 있는 거 3개, 효과 없는 거 1개. 효과가 최대다.
뭐라고? 약속해줘. 아시겠죠?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약속해줘. 아시겠죠? 효과 크고 효과 작고 효과 없고. 그렇죠. 됐습니다. 봐요. 이제 봐봐. 2주 됐는데 하시잖아. 3포 하시잖아. 이제 사람이 바뀌어간다니까. 아시겠죠?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지 2주 되셨는데 처음에 막 부끄럽다 했는데 효과자 3포 막 열심히 하고 저런 거 합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네. 무한대로 투자한다는 소리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다? 구성 자산수를 무한대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보는 거. 여기 잠깐만요. 잠깐 찍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거의 구성 자산수가 무한대가 돼서 비체계적 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상관 계수였습니다. 플러스 1이면 효과 없고,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최대고, 음수일수록 효과가 크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발표하시면 돼요. 사실 다 있어요, 교재에. 교재에 다 있으니까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플러스이면은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효과 없다. 라고 해주시고, 밑에 거 세 가지마다 효과가 있는데,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는 효과가 작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효과가 크고,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돈이 무한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 무한대 산다는 얘기겠죠.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국민연금 알죠? 국민연금. 네이버에다가 국민연금 투자 현황을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웃긴 건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주식수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해외에도 투자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뉴스 신문에 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국민연금이 정말 오랜만에 어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지. 큰 상업용 건물들을 사려고.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려면 국민연금은 되게 수익률 정말 좋아요. 수익이 정말 좋고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는 그룹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이쪽 오세요. 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1일 경우 효과 있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움직였다,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유사하다, 유사한 방향이다, 플러스다, 분산 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라는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1 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래요.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혹시나 요거 말고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도 나와도 되겠죠? 똑같은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출제위원은 요거를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다 라고 내도 되지만 뭐다? 비체계적 위험이 0이다 라고도 해도 된다고요. 비체계적 위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잘 알아야 돼. 같은 말인데 섞어서 내는 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로 넘어오시죠. 자, 여긴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 잘 보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가장 첫 번째 가정은 반드시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동일한 경우 나와 있죠. 맞죠? 1번, 2번을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자, 잘 보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것은 평균이 같거나 분산이 같은 것이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죠. 자, 여러분 가격이 같아요. 효용이 큰 거를 선택해요? 효용이 낮은 걸 선택해요? 큰 거 선택하죠? 맞죠?
근데 여기 봐봐. 반대로 물어볼게요. 효용은 같아요. 가격이 비싼 걸 사요? 싼 걸 사요? 싼 걸 사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쓰셔야 돼요. 평균 위에다가는 수익이라고 쓰시고요. 분산 위에다가는 위험이라고 쓰세요. 그럼 잘 보세요. 보세요. 자, 위험이 동일하대요. 맞죠? 위험이 동일해요. 돈 많이 버는 거, 돈 적게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기대 수익률이 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됐죠?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큰 거. 그래서 이거 쓰셔도 돼요. 위험이 같다면 뭐가 큰 거? 수익률이 큰 것.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큰 것. 됐죠? 두 번째, 수익률이 같대요.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걸 선택해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평균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마다 가장 작은 위험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것, 요거 체크. 자, 그래서 보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요 뜻이에요. 동일한 수익에서는 낮은 위험을, 맞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무엇을? 높은 수익의 자산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볼게요. 표준 편차에다가 하나만 줄쳐주세요. 그리고 분산에다가 하나 써주시고요. 둘 다 뭐다?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로 써도 되고 분산으로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분산은 위험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 생각을 벗어난 거니까. 나의 기대한 것을 벗어난 거니까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많이 벗어나면 더 위험하죠? 맞죠? 많이 벗어나면 더 위험하죠? 우리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자, 우리 애가 늘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6시에 들어와요. 늘 6시에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은 6시 반에 들어왔어. 뭐 좀 기다릴 수 있죠. 엄마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애가 8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뭐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에서 더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는 어머님들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니까는 와닿아요 하시더라고요. 6시에 들어온 애가 6시 반에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어. 맞죠? 근데 8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벗어나면 더 불안한 거예요. 반대로 6시에 들어와야 할 애가 3시 반에 집에 왔어요. 이것도 위험하죠. 뭐라고 물어봐요? 너 학원 쨌지? 이렇게 물어보죠. 맞죠? 학원 왜 안 갔어? 물어보겠죠. 그럴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럼 5시 반에 들어왔어. 그럼 얘기하면 되죠. 엄마 학원이 빨리 끝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3시 반에 왔어요. 그럼 의심이 되죠. 학교 끝나고 바로 왔군 이 녀석.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내가 생각했던 평균보다 더 많이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교재 연구하고 오는지 아세요? 죽으라고 연구하고 옵니다. 이제 오세요. 자, 봅시다.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지배원리입니다. 자, A와 B의 수익률이 같을 때는 무엇이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수익률이 같대요.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B가 더 위험하죠? 맞아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요? A를 선택한다. 그 뜻입니다. 됐어요, 지금? 자, 두 번째. A와 B의 기준수준이 같아요. B 투자안보다 A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맞죠? 뭐가 크다? A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커요. 그럼 우리 뭘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읽어두세요. 아시겠죠? 이거 쉬운 건데 지문이 잘 안 읽히나 봐. 자,
표준 편차가 같아요. 요건 더 쉽죠. 뭐가? 비투자안의 수익률이 크다면 무엇을? B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한 개는 저와 함께하고 뒤에 건 체크 말 거예요. 표준 편차가 같대요. B투자안보다 A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크다면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평균 분산법의 한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방금 평균 분산법은 반드시 수익률이 됐건 아니면 표준 편차가 됐건 같은 게 한 개 있었죠. 그래서 같은 걸 하나를 기준으로 수익률은 높은 거, 표준 편차는 낮은 거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계는 왜 생기냐면요.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를 때는 뭐다? 평균 분산법의 한계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요거 써요. 변이계수법 요거 써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자, 여기 쓸게요. 변이계수는 위에는 위험, 아래에는 수익. 됐죠? 그래서 교수님 수익률이 됐건 표준 편차가 됐건 같은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변이계수법을 쓰는데 이쪽 와보세요. 자, 이거 틀려오면 안 돼. 틀려오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얼마나 쉬운데. 자, 이쪽 와보세요. 변이계수법을 쓰는데 이거는 무엇을 체크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투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변이계수는 위에는 뭐? 위험. 아래에는 뭐? 수익. 위험은 표준 편차가 되겠죠. 혹은 뭐다? 분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수익은 뭐가 되겠죠? 평균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설명해 드렸으니까. 얘는 잘 보세요. 변이계수는 어떨 때 쓴다고요? 같은 게 없을 때. 기대 수익률도 다르고 위험도 다를 때를 요걸 쓰는데 잘 보세요. 변이계수는 위에는 뭐 와요? 위험. 위니까 뭐? 위험. 아래니까 뭐? 수익 온다고. 아시겠죠? 이걸 바꿔서 물어봐요. 수익을 위험으로 나눈 값이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위니까 분모 분자 중에서 분자가 위에 있죠. 위니까 뭐? 위험. 아래니까 뭐? 수익. 이게 아래 떨어지고 있잖아요. 얘는. 그쵸?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미국에 있는 그 부동산 디벨로퍼 아저씨 한 분 때문에. 그쵸?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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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쪽 오세요. 자, 변이계수는 위에는 뭐? 위험. 아래에는 뭐? 수익.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요거 뒤집는 건데 역수인데 요거 나중에 나오면 볼게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별표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봐보세요. 자, C점과 E점이 있죠. 맞아요? C점과 E점의 수익은 같네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C와 E의 뭐는 같다? 수익은 같지만 무엇이 달라요? 위험이 다르죠. 맞아요? 위험이 달라요. 맞죠?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E는 없어지는 거예요. E는 뭐다? 지배당한다라는 소리예요. C가 E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이 작으니까. 이해되죠, 지금? 자, 그래서 수익 같지만 뭐다? C가 위험이 작으므로 무엇이? C가 E를 지배합니다. 라고 씁니다.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볼게요. 자, 두 번째 시리즈. 자, 여기 있어요. C와 D는 뭐가 같아요? 위험이 같죠? 맞죠? 그래서 봐봐. C와 D는 위험이 같아요. 위험은 같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같은 위험일 때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수익이 높은 거. 그래서 보다 D를
지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뭐가 선택된다? C가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은 같지만 뭐다? C가 수익이 크니까, 그렇죠? C가 선택되고 C가 D를 뭘로? 수익률 면에서 지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평균과 분산의 지배 원리라는 소리예요.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인 거니까요. 됐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C처럼 선택된 점들이 막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점을 연결한 것을 우리는 효율적 투자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이다라는 소리예요. 점들의 집합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뭔데요, 교수님?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뭔데요, 교수님? 아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여 선택된 점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거고, 됐어요? 점이 모이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선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뭉친 것이 선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투자자가 2명 등장합니다. 한 분은 보수적 투자자, 한 분은 공격적 투자자. 자, 그럼 보세요. 보수적 투자자라는 것은 수익을 많이 노리는 거예요? 적게 노리는 거예요? 적게 노리는 거죠? 위험을 많이 안는 거예요? 적게 안는 거예요? 적게 안는 거죠? 야, 나는 적게 먹고 적게 싼다. 맞죠? 보수적 투자자. 그럼 보세요. 공격 투자에 비해서 뭐다? 뭐도 작고, 수익도 작고, 뭐도 작고, 위험도 적게 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공격 투자자예요. 얘기했죠? 저희 아버님 맨날 야, 못 먹어도 쓰이고 못 먹어 짜장 먹고 빼기 막 하시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위험도 많이 안고 수익도 많이 노린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많이 안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요 투자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뭐다? 효율적 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볼록하게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자, 동일한 기대 수익 하에서 높은 수익을 동일한 위험에서 높은 수익을 동일한 위험에서 낮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다? 보수적 투자자는 기울기가 가팔라요, 완만해요?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보다? 공격적 투자자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쪽 보세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투자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잘 보세요.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값이 아깝다. 그거 기억나요? 목숨값이 아깝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번지점프대가 있어요. 번지점프대가 있어. 원래 얼마? 10m에서 뛰기로 했어요. 10m 뛰기로 했는데,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 투자자와 뭐다? 보수적 투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 2m씩만 더 올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2m씩만 더 올리자. 자, 이쪽 와보세요. 2m 상승. 위험이 똑같이 더 증가한 거죠. 맞아요? 우리 10m에서 안 뛰고 2m 더 올라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위험이 강한 걸 떠안아야 되는데 우리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똑같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2m씩 더 올라왔으니까. 그때 목숨이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수, 공격적? 보수죠. 맞죠? 자, 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개론쌤은 언제나 공격적 투자자예요. 그래서 원래 모험가 스릴을 좋아해. 저는 실제로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막 이래요. 좋아해서. 그래서 보세요. 10m 뛸 거 12m에서 뛴대요. 얼마 더 받고? 돈 안 받아서 뛰었네. 2만 원 받고. 2만 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숨가? 그러니까 얼마 적은 돈 받고도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목숨값이 아까워. 이제 아까워질 것 같아요. 처자식이 곧 생길 거거든요. 아직은 미혼일 땐 공격적일 수 있어. 기혼이 되면 보수자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내가 2m 늘어나요. 어떻게 되겠어? 혹시 제가 죽거든 와이프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라도 좀 더 주세요라고 100만 달러 이야기했죠. 그 뜻이라고. 이해돼요? 잘 보세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비해서 공격적 투자자는 적은 수익을 요구하고, 아까 2만 원 맞죠? 보수적 투자자는 돈 많이 달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잘 보세요. 여기 봐야 돼. 자, 잘 보세요. 자, 위험을 똑같이 1cm씩 증가시켰어요. 똑같이 1cm씩 증가시켰어요. 이때 맞죠? 위험이 얼만큼씩 1cm씩 증가했죠.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수익이에요. 이게 지금 수익이죠. 수익 얼만큼? 요만큼, 이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나? 이거 파란색 합시다. 수익 얼만큼? 이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공개 투자는 얼마? 2만 원만 받고 뛰어내릴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수적 투자자가. 아시겠죠? 보수 투자자가 뭐다? 기울기가 더 뭐다? 가파르다라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혹은 요거 급하다라고 나와요. 급하다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격 투자자는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만 잘 구분해주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더 깊게는 못 물어봐요. 아시겠죠? 보수 투자자는 적게 먹고 적게 산다. 공격 투자자는 많이 먹고 많이 산다. 다만 동일한 위험 증가 시 보수적 투자자가 수익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쉬는 시간에 좀 여쭤봐요. 제가 뭐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뭐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시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 기억나시죠?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뭐다? 효율적 정상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A에서 B까지의 곡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곡선. 아시겠죠? 곡선 얘기하는 거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가장 기본 구조였죠?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거.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라는 소리입니다. 왜?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이 있다 없다? 더 높은 수익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체크,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교수님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지문 한 번만 읽어볼게요. 기초 지문. 어렵게 못 물어보거든. 잘 보세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오케이,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끝. 시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효율적 프론티어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 되겠죠?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면서 수익률 1% 노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바에 은행에 넣으세요. 아시겠죠?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이제 이거 할 거예요. 무차별 곡선 할 겁니다. 체크 하나 해주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예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수적, 두 번째는 공격적. 그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투자자들은 일단은 뭐다? 위험에 대해서 혐오적이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위험을 아무 때나 떠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만큼의 수익이 있다면 위험을 떠안는 거겠죠. 그래서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을 다 떠안아요. 바보지 바보. 맞죠? 내가 그 위험을 떠안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익이 있으니까 위험을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위험을 떠안아요, 안 떠안아요? 안 떠안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이 있을 것 같으면 위험을 떠안다는 얘기죠. 우린 그것을 위험 혐오적 태도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공격적, 보수적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때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더 클수록 더욱더 가파르게 된다.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더 큰 사람은 누구예요?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수 투자자가 더 가파를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위험 혐오도가 더 큰 투자자, 보수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급경사이고 경사가 가파르고, 위험 혐오도가 작은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완경사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개론쌤이 공격적이잖아요. 맞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더 큰 스릴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봐봐. 내가 보수적이야. 나는 그런 스릴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더 수익을 준다면, 돈을 더 준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한다면 뛰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뭐다?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많은 돈을 혹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온다니까. 투자자가 무엇을 할수록 위험을 회피할수록 뭐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된다. 위험을 회피할수록 누가?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그쵸? 시험 문제 뻔해요. 위험을 회피할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 얘기했잖아요. 2m씩 더 올라갈 때, 위험을 더 감당할 때 누가 돈 더 많이 달라고 하냐? 목숨이 아까운 사람. 누구?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더 깊게 배우시면 힘드니까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체크해주세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 잠깐 넘어올게요. 이쪽으로. 이거는 절대로 깊게 못 물어봐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점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였죠? 점들이 모인 게 효율적 전선 투자선이었죠? 그 선과 무엇이 투자자의 태도, 뭐다? 위험 혐오적 투자의 태도, 위험 혐오적 투자의 태도. 요게 아래로 볼록한 건데, 요거 두 개가 뭐다? 접하는 점. 어떻게 하는 점? 접하는 점.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소리예요. 한 점에서. 교점 아니에요. 교차 아니에요. 교차는 이거가 되겠지. 두 개가 되겠지. 이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미워 죽겠어. 그래서 교점이 아니고 뭐다? 접하는 점. 점 몇 개? 한 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문제 어렵지 않다니까. 효율적 프론티어와 효율적 프론티어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찍힌 점들을 연결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 똑같은 말, 효율적 전선.
전선과 뭐다?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교차하는 점에서 나왔어요. 아, 미워 죽겠어, 진짜 출제위원들. 교차는 뭔 교차야. 교차하는 점 아니에요. 교차하는 점 아니다라고 해주세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이다라는 소리예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거라고 하시면 되겠죠.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정은 뭐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내가 공격적이면 높은 곳에서, 보수적이면 낮은 곳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세요. 됐죠? 자, 포트폴리오 한 개는 요건 됐습니다.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라서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기출 예상 문제 몇 문제 좀 볼까요? 몇 문제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상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